1cm, 다른 각도로 조금 더 깊이 북한의 변화와 의식을 좀 알아보는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현경의 세상만사 2부 금요일에는요, 남남북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최근에 평양의 모란봉악단의 공연에 로키와 미키마우스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의 파격 행보가 개혁으로 이어질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세한 전망을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저희 채널A의 화제 프로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보통 저희가 이만갑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히로인이지요. 탈북미녀 한서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알려지기는 홍 박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김태희, 요게 이제 한서희 씨의 별명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너무 가분한 네. 별명인 것 같아요. 네. 우선 한서희 씨한테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얼굴도 보여주시고, 이름도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많이 달라지셨어요, 일상생활에, 변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대한민국은 자기 홍보를 역시 해야지 잘 되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탈북을 했고, 또 이제 북한에 이제 좀 먼 친척이라도 있으니까 꽁꽁 숨기고 나서기를 매우 꺼려워했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다른 탈북 미녀들이 나서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식도,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어서 좀 참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본이 안 나오시려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처음에는 많이 꺼려했죠. 꽁꽁 숨기고, 나가면 혹시 나 이렇게 뭐 크게 해가 되지 않을까, 또 잘못 나갔다가 또 좋은 인상이 아니라 또 나쁜 이미지로 이제 부각될까봐, 왜 나왔냐 쟤네 막 이런 식으로 될까봐 참 꺼려 많이 했었는데, 주위에서 이제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해서 그래도 나가보는 게 어떠냐 해서 응원 끝에 이제 나왔더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북쪽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는 경우는 탈북미녀들은 얼굴을 공개하거나 이름을 공개하는 게 아무래도 좀 꺼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친직 가족들, 자기 직계 가족들만 없으면 좀 괜찮고요. 먼 친척들 같은 경우는 크게 피해가 없고, 직계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나오는 게 좀 많이 피해가 갈 수는 있죠. 네. 네. 오늘의 궁금한 점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이야기를 좀 네. 나누도록 하고요. 실장님 이번 주 굉장히 바쁘셨죠? 네. 얼마 전에 저희 중대보도 나온다고 해서 점심 먹으러 가다가 다들 들어왔었거든요. 네. 이 중대보도가 끝내 알고 보니까 김정은 제1당 비서가 원수 칭호를 받는다 이런 거였어요. 네. 저게 중대보도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친정체제 구축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네. 뭐 국가 원수 대통령의 뭐 일상사나 무슨 뭐 새로운 직함을 가진 게 별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대단한 일이죠. 우리도 대통령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에는 사실 1인 통치 국가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모든 뉴스가 사실 중대 뉴스거리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특히 지금 공화국 원수로 지금 이제 추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의 그야말로 당정군 최고의 그 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 나라를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공화국 최고 직함을 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손을 멈추고 TV를 보면서 최고 지도자의 등극을 축하해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우리가 이 남한에서도 다 이게 주의 깊게 본 것은 이틀 전에 북한에서 최고 군부 실력자인 그 총참모장이 전격 경질됐기 때문에 사실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공화국 원수를 추대한 다음에 공화국 원수가 인사이동을 통해서 장수를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령관을 먼저 갈아버리고 총참모장을 갈고 그 다음에 총참모장에 해당되는 사람을 차수를 한 명을 현영철을 임명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공화국 원수로 이제 등극했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바뀐 셈이죠. 바뀌었기 그러네요.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혹시나 또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뉴스일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자리가 있으면 그 밑에 군 통수권자니까 밑에 이제 네. 조직 개편을 하는 게 정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조직 개편을 하고 나중에 취임을 한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네, 리영호 참모총장이 갑자기 해임이 되고 원수 등극이 되면서 이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김정일의 나라에서 김정은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예, 불과 7개월 만에 완전히 김정은의 나라로 거의 다 바뀐 게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정군이 이제 권력이라고 한다면 당에서는 당 제1비서
해서 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뭐 위원장이 없으니까 제1위원장이 이제 최고 직함이고요. 군에서는 최고사령관이었는데 작년 12월 31일 날. 근데 요번에 이제 공화국 원수까지 이제 맡았으니까 이제 명실공히 당정군 3권을 다 한 손에 장악한 셈입니다. 예. 보통 김정은이 등장을 하면서 김정은의 체제가 안착이 되겠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혹시나 우리나라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지금까지로 보면 어떻게 안착이 되는 것 같네요. 안착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예. 된 건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그 김정일의 경우 74년부터 거의 20년, 그렇죠. 20년 후계 수업을 받았고 또 자기 계모하고도 권력 투쟁을 했고 이겼고 그리고 자기 삼촌하고도 권력 투쟁해서 이겼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식으로 보면 실력을 검증받고 이미 김일성이 사망할 94년에는 국방위원장에도 이미 취임해 있었고 그리고 원수까지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은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 김정일이 50세가 넘었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28 내지 29. 이승기 씨랑 동갑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네, 나이도 매우 어리고 후계 수업을 받은 것도 불과 2, 3년. 그런데다 뭐 어떤 그 공식 직함을 뭐 가지고 뭐 했던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스위스 베른에 유학까지 했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주 이방인인데 단지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됐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죠. 나이도 어리고 북한도 장유유서가 엄격한 사회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군 간부들 이렇게 뒤에 배석에 있는 거 보면 70세 다 80세 막 그렇게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30도 안 된 청년이 이걸 지도하느냐 얼마나 힘들겠냐 했는데 거꾸로 김정일과 달리 김정일은 그 김일성 사망하고도 3, 4년 지나서 이제 등장했다면 김정은은 오히려 이러한 권력적인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제도적 권력을 한 손에 잡고 오히려 초조함이 그런 데서 반영됐다고 오히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한서희 씨 언제 남한으로 오셨나요? 저는 이제 2006년 10월 달에 북한을 떠나서 2007년 3월 달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도착을 했고요. 참 이제 그 기간 한 5, 6개월 기간 동안 이제 중국과 몽골을 걸쳐서 제3국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5, 6개월 만에 대한민국 땅을 내딛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그 그렇죠. 당시에는 본인의 인생을 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다시 고향에 가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느 노동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안 왔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이제 대한민국 땅을 딱 내딛고 여기서 정착하는 순간부터 자유라는 걸 이제 만끽하면서 오기를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한서희 씨가 남한에 대해서 언제부터 들었고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참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 듣기는 10살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어머님을 통해서 남한에 중국에 가니까 남한 상품들이 참 이제 고가로 팔리고 있고 굉장히 비싸더라. 물건이 좋더라. 네. 중국 사람들은 남한 상품을 굉장히 선호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남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구나, 북한보다는 잘 사는구나 라는 걸 어릴 때 이제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커서 한 19살, 20살 됐을 때 한국 드라마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북한은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 CD를 구워가지고 본다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지금 현 시기에는 저희가 뭐 재미있는 드라마, 여기 대한민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간격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들어가요.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은 다 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보라고 해도 안 봤어요. 잡혀간다고. 그러던 게 이제 한두 사람이 어쩌다 혹간 보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북한 드라마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게 정말 생활적인 거, 사람이 이제 감정에 진실로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돈 주고 빌려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본 드라마가 뭐였어요, 한서희 씨? 제가 제일 처음 본 게 이제 유명하다고 해서 봤는데 겨울연가. 배용준 씨. 네, 예. 배용준 씨 나오는 거, 최지우 씨랑 그거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 동화도 보고, 이제 마법의 성, 뭐 두루두루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됐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너무 이제 환상을 가진 게 대한민국은 모두 저렇게 사는구나. 아, 막. 그런 건 아닌데. 네, 대한민국 그렇게 남자들이 이제- 다 배용주 씨처럼 챙기면 얼마나 그리고 좋겠습니까? 또 사는 것도 이제 다 잘 사는 거를 이제 봤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실제로 사람 못 보고 가보지 못하고 TV로 본 것만이 진실인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게 전부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김정은이 등장한 게 한 3년 됐죠, 홍 박사님. 예, 예. 예, 2000. 예. 그러면 한서희 씨는 김정은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저희는 오히려 이 대한민국보다 북한 사람들은 그 집 내력 가족들에 대해서 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정일까지만 네. 알고 김정일 이제 그 자식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몰랐어요. 네. 장성택 씨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장성택 씨랑 가까이 이제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장성택 씨 아들이 뭐 금성고등중학교 다닌다 이런 소리는 들었었는데 김정일의 자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김정은의 고모부죠, 장성택이. 고모부.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알고 계셨다. 네. 그러면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그 리영호 총참모장이 해임이 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들 궁금해 했었는데 들어온 얘기 중에 지금 확인되고 있는 정밀 분석하는 내용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20여 명의 북한 국민들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당국자에서 지금 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권력 싸움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그걸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총참모장이란 직책이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합참의장인데 국방장관 밑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데 북한에는 인민무력부장이 이제 국방장관인데 그 네. 사람 오히려 행정과 군수만 하고 있고 군을 움직이는 권한, 훈련을 하거나 뭐 전쟁이 났을 때 사령관이 돼서 지휘를 하는 사람 이건 바로 총참모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북한 군부에서 쿠데타를 하면 총참모장이 제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700만 정도 된다면서요, 군인이 예비까지 합하면. 그 뭐 저 예비군 뭐 저 청년 군대 뭐 그거 다 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영호란 사람이겠죠? 예. 그렇죠. 예. 최근까지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군의 지휘권과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 그 해임 절차를 보면은 그간에는 당의 최고기관이 이제 당의 중앙위원회 정치국인데 네. 이 기구가 김정일 때는 거의 소집도 안 되고 그냥 김정일이 결정하면 그것이 다 그 당의 명령이었는데 김정은 들어서서부터는 정치국 회의를 이제 자주 해서 네. 주요 결정들을 하는데 이번에도 일요일 날 그것도 평일 날도 아니고 일요일 날 전격적으로 정치국 회의를 해서 정치국 결정으로 리영호의 모든 직책을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국은 당의 기구니까 당이 물론 뭐 국가를 영도하니까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총참모장의 직책을 해임하려면 국방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방위원회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선군 정치라 그래서 군을 중시했던 북한이 군보다 당의 우위를 확고히 해나가는 과정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 총참모장이 그런 군대 이동권을 갖고 있는데 꼭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북한은 그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감시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총정치국. 예. 총정치국의 국장이 지금까지는 비어 있었어요. 조명록 차수가 사망 이후에 비어 있었는데 최근에 당뇨로서 장성택하고 아주 가까운 최용해를 임명을 했습니다. 4월부터. 그 이후로는 김정은이 주로 수행하는 게 리용호가 아니라 최용해가 이제 수행을 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나이도 최용해가 9살이나 어린데 그 9살 어린 민간인이 9살 많은 그 야전 군인을 철저히 그 단속하고 감시하고 하다 보니까 권력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김정은이 북한이 경제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경제를 좀 살리려고 그러는데 군이 예산의 40%를 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외화벌이 사업, 뭐 무역 사업 이런 거 60, 70%를 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뭐 외화벌이도 하고 광산권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하 경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약탈 경제라 그래서 광산 제대로 관리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당이나 내각이 이걸 가져와서 좀 더 경제 논리로서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권한을 조금씩 이제 뺏으려고 하니까 그간의 선군 정치로 강력해진 이 군부가 반발했던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최용해와 리용호로 대변되는 당과 군의 최고 대표들이 갈등을 벌이다가 교통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 정리 당하는 사람이 군의 이동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전격적으로 체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네. 과정에서 지금 무력 전투 같은 게 벌어져서 20명 정도가 살상됐다. 뭐 이런 첩보인데 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밀 분석 중이고 그 과정에서 리용호 참모총장이 부상을 입었거나 혹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뉴스 속보 다시 전해드립니다. 검찰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를 23일 소환한다는 거 재통보했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에서는 이것이 표적 수사라고 분류를 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어제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이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의 여동생의 집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곳이 이석현 의원이 서재를 쓰는 곳이다. 그래서 표적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돼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재통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한 거는 이제 군이 아니라 당이 이제 힘을 갖게 되면서 개혁 개방으로 갈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한서희 씨 최근에 그 모란봉 악단 맞죠? 네. 예, 그 모습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김정은이 뭐 미키마우스를 좋아한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사에서는 저작권을 내놔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요. 그 모습 보셨죠? 저는 요새 좀 바빠서 네. 미처 이제 영상을 못 봤는데요. 예, 예. 일단 모란봉 악단이라고도 처음 듣고 일단 김정은 악단이라면 은하수 관현 악단밖에 저는 못 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킬힐에다가 이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된 반짝이 원피스를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주한 음악이 로키였고 이런 네.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탈북자분들 얘기도 좀 들으실 텐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외국에서 김정은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젊은 네. 사람들이 김정은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그럴 수 있죠. 젊은이들한테 좀 자유를 좀 물론 이제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좀 자유를 조금씩 부여한다고 하면 김정은을 좋아할 수 있죠. 일단 젊은이들은 패션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청바지도 못 입게 했었고. 청바지도 입으면 안 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옷도, 라인이 있는, 여성분들인 경우에도 이렇게 라인이 있는 옷은 못 입었어요. 다 뚝 떨어지는 임산부 같은 옷. 예. 이렇게 그런 것만 이제 입게 하고, 치마도 이제 다 길게 입고, 이렇게 통제를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옷차림도 많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런 예. 면에서. 좀 모란봉 악단 지금 영상을 보면,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는 옷을 입고 나오지 못했었어요. 왕재산 경우도. 예. 왕재산 경우막단 경우도 이제 무용하는 여자분들만 이제 짧은 거 입고 그것도 비밀리에서 이렇게 쭉 공개적으로 저렇게 나오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모란봉 악단 공연도 그렇고 최근에 김정은 옆에 등장한 여성이 여동생이다, 여자친구다, 뭐 아니면 아내다, 퍼스트 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영상을 혹시 보셨는지요? 김정은 네. 옆에 노란 원피스 입고 네, 있는 네. 여성에 대해서 뭐 아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둘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흔한 일인가요? 보통 동생이라면 나올 필요가 없죠. 아, 나올 필요가 없는 네, 거예요. 예. 동생이라면 자기가 맡은 업무를 하고 있을 거고 네. 뭔가 그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도. 아, 그런 부분이 있다. 네. 김정일은 공식석상에 여자를 대동하고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김일성은 자주 대동을 하고 나오고 있고 네. 차이가 있습니까? 김일성은 이제 부인이 김정숙이었는데 49년에 사망했고 예. 일찌감치 사망했죠. 그래서 김성애를 이제 부인으로 이제 삼았는데 외국의 국가 기빈이 온다든 차우체스코나 뭐 시아누쿠 그런 사람들이 오면 부인과 같이 외교 의전은 이제 그 영부인이 같이 맡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 김정일이 김정숙의 아들입니다. 김성애의 아들이었으면 계속 나왔을 텐데 네. 후계자가 김정일인데 그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김정일을 배려와서 잘 안 나타났죠. 70년대 중반부터는. 그러다가 김정일 자신은 성혜립이라는 여자를 이제 살다가 예. 근데 사실 유부녀였어요. 그러니까 불륜이었기 때문에 뺏은 거죠, 말하자면.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영희, 뭐 예. 김옥 뭐 이렇게 있는데 내놓을 수가 없죠.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다니다가 또 그 어떤 정식 결혼을 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네. 그러나 요번에 지금 나타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여동생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의전을 하는데 보면은 그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라든지 고모부인 장성택 이 사람들이 사실 국가 사실상 2인자, 3인자거든요. 네. 그런데도 한 두 걸음 정도 뒤에 있는데 그거보다 확실히 한 걸음 그 앞에 그러니까 그렇죠, 화면에 보니까. 김정은 바로 뒤에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여동생이라면 굳이 바로 그 고모보다 더 앞에 내세우는 건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 여동생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더군다나 무슨 뭐 여자친구라는 건 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부인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미지가 뭐 핵이나 미사일로 이거 강경하고 아주 그 고집불통이고 그 도발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성을 내세워서 그 대외 이미지도 좀 부드럽게 하고, 또 네. 국민들에게는 남전여비 사상이 북한에 심각하니까 여성을 배려하는 그런 그 새로운 지도자,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들한테도 좀 인기 좀 얻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력이 지금 아직 30도 안 되고 미숙하니까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지도자 상을 좀 갖춰나가려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예. 한서희 씨가 그 홍 박사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다들 많이들 좋아들 하시는데, 그 아까 화면에 봤던 그 퍼스트 레이디로 추정이 되는 그 여성이 북한에서는 예쁜 얼굴에 속하는 건가요? 그렇죠. 미인상에 속하죠. 이렇게 남한과 좀 다른가요? 네, 조금 다른 점이 북한에서는 좀 여성분들이라면 좀 귀엽고 좀 동글동글한 형을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옷가라고 이제 선발을 하는데, 옷가라는 거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가까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 비밀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 집안의 출신 내력 성분을 따져서 이제 선발을 하는 여성분들을 말하는데, 네.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얼굴형을 보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얼굴형이 아까 그분처럼 동글동글 생기신 동글하면서도 좀 귀엽게 생긴 형을 많이 선발하는 편이죠. 예. 아까 한서희 씨가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고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네. 언젠간 가고 싶다. 이게 통일이 돼야 되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개혁 개방이 돼서 통일이 좀 앞당겨질 거라고 남한에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서희 씨는 그 가능성이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세요? 네, 저는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요새 와서는 또 이제 김정은이도 이제 젊은 세대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주민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통제 속에서 세국 정치 밑에서 이제 아무런 발전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조금 어떻게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과 먼저 선을 잡을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과 선을 잡을 것인지 이제 관건이 되겠지만 해도 조금 더 자유롭게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이제 선을 잡으면 경제적으로나마 이제 자유롭게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요새 와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한서희 씨 눈에 눈물이. 네. 자, 끝으로 김정은이 젊고 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군에 있는 세력들이 축출이 되고 당의 장성택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개혁개방 때문에 숙청당할 뻔한 위기도 있었다고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실력자로 있으니까 개혁개방에 대해서 통일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홍 박사님 전문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통일이 언제 되느냐 보다도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돼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북한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게 제 감성적으로는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너무 빨리 무너지면 지금 KDI 분석대로 하면은 30년 동안 2,500조 원, 우리나라 국가 예산 8년치를 전액을 다 줘야 됩니다. 30년에 나눠서. 네. 그러나 이제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서 남북한이 협력하는 가운데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흡수 통일을 한다면 400조 원, 2,100조 원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빨리 무너지는 걸 바라는 건 제 소망이지만, 빨리 무너지는 것보다 개혁 개방으로 어떻게든 이끌어서 이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 되는 가운데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만약에 북한의 정권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더 도발하거나 남북 간의 경색 국면을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김정은이 권력을 지금 안착하는 성공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사실 독재 정권이 안착되는 걸 누구도 싫어하죠. 그러나 이 독재 정권이라도 이 마음속으로 주민의 생계를 생각해서 경제 쪽에 좀 신경을 좀 쓰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따라서 남한하고 교류를 모색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군보다는 경제를 중시하기니까 군사비도 좀 줄이고, 그래서 평화적인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도 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렇게 북한의 권력이 안착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만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개혁 개방을 이끌어서 흡수 통일하려면 그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으면 드릴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허락해서 저희가 북한의 생활의 모습도 들었고, 또 앞으로의 그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제언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탈북민여시죠, 한서희 씨, 그리고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